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우리 어제의 내용이 조금 길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오늘은 조금 짧습니다. 사실 결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산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국가회계법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요. 우리가 여기 조문은 앞에 있는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의 집행에 관련된 조문보다는 조금 짧고요. 오늘은 결산에 대한 내용과 기금에 대한 내용, 좀 간략하게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재정법의 제3장은 결산입니다. 결산 원칙, 국가회계법에 따라서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도 결산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결산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하고, 헌법상 독립기구,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이들이 헌법상 독립기구의 행정권을 갖고 있는 중앙관서의 장이죠. 이들은 예비금 사용 명세서를 아마 따로따로 예비금을 썼을 텐데 그걸 2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요.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고요. 여긴 정말 날짜만 나와 있습니다. 결산검사,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하죠. 그래서 국가 결산 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의 검사 결과에 대한 것을 5월 2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그 다음 정부는 이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가 되어진 국가결산보고서 검사를 마친 감사원의 검사를 마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결산은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조문의 내용이 많지 않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국가결산보고서 형식에 관한 조문들은 국가회계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굳이 다 법령을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드렸던 국가결산보고서의 형식만 지금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장에는 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이 아니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을 별도로 예산에서 뺀 거죠. 2장이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에서는 기금 얘기는 전혀 없고요. 4장에 기금에 관한 지금 전체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은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게끔 관리 운용이 되어야 하고요. 기금 관리 주체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의 수립 나와 있죠. 매년 1월 31일까지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그래요. 1월 31일까지 기금 운용 계획안 수립해줘야 되고, 요것도 지금 기금 운용 계획안. 그러니까 이거는 기금 운용 계획안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중기사업계획서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부가 기금 운용 계획안을 구성하면 그걸 통해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되니까 결국 기금 운용 계획안은 국가재정 운용 계획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중기사업계획서를 기금에 대해서도 받아서 이걸 국가재정 운용 계획과 함께 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기금 운용 계획안에 개정되어진 국채 발행이나 차입금의 한도에 예산 총칙에 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운용이 됐을 때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 작성해줘야 되고요. 이것도 최근 기출에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역시 기금 운용 계획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산과 똑같아요. 증액을 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출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 변경할 때 지금 세부 항목의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실제 기금을 예산에 집어넣지 않는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금융성 기금의 경우에는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금액가 지금 보시는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이니까 비금융성 기금이죠. 비금융성 기금은 우리 맨날 외웠던 얘기잖아. 지금 보시는 20% 이하.
그 다음 금융성 기금에 대한 내용은 변경 범위 30% 이하.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유안에서는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기금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금을 예산에 집어넣지 않고 예산 외로 운용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사실 문제가 출제되게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최근 문제 하나만 골라보자면 국가재정법상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어제 봤었던 우리 예산에 대한 내용에도 그다음 오늘 봤던 결산이나 기금에 대한 내용에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문으로 보자면 이걸 다 하나하나 뒤져서 봐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미 책에 제가 이런 걸 다 정리를 한꺼번에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책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국가재정법의 원문을 발췌해서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국가재정법상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했을 때의 기대 효과, 그로 인한 성과 목표,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을 포함해줘야 하고요.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기금 역시 온실가스 감축 인지 포함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제가 좀 전에 봤던 게 뭐예요? 온실가스 감축 인지 기금 운용 계획서 작성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4번. 온실가스 감축 인지에 대한 것은 결산서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사실 계속 지금 제가 불말마다 법령 읽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 법령을 읽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사실 취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라면 아무리 읽어봤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이게 딱 기억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본 개념을 정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기본 개념에 다 이런 내용들을 발췌해서 정리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는 기본 개념서, 기본서 내용 중심으로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기출문제 풀이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법령들은 모의고사 자료에 구현을 하고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재정법이 좀 어려운 조문이었는데 네, 벌써 세 번째 파트까지 얘기했고요. 다음 주 금요일 우리 주말엔 법령 읽기 진행하면서 국가재정법 네 번째 파트까지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일단 저랑 하는 동안은 열심히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굿모닝 행정학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일요일 진짜 알차게 보내세요. 여러분 12월의 일요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년의 일요일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힘내서 파이팅 해봅시다. 오케이? 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